일단은 오늘 제가 진도를 나갈게요. 일단 진도를 나갈게요. 오늘은 네, 이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저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질문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의외로 이제 재개발하는 쪽에 사는 분들이 꽤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 할까 하다가 이게 사실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그래서 두 번, 많으면 세 번 정도 나눠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1편이라고 붙였고, 오늘은 그 개요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음, 이게 재개발 이쪽에 뭐 관심이 있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 사실 제가 방송하고 있는 여기도 뉴타운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동네 분들 상담도 되게 많이 했고, 또 방송으로도 이제 상담을 많이 했는데, 어, 정말 관심이 없어요. 보면은 정말 의외다 싶게 이 재개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은 내가 뭘 조심을 해야 되는 건지, 무엇을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파악을 해놔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놀랬어요, 저는. 지금도 놀래요. 여기가 지금 관리처분 이제 준비 중인데, 지금도 그런 질문들을 해요. 와가지고, 여기 재개발 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 그럼 제가 묻죠. 아, 여기 조합원이시냐고? 그럼 조합원이래요. 그러면 뭐 우편물 같은 거 하나도 안 왔냐고? 조합에서. 그러면은 뭐 자기는 그거를 안 뜯어본 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 내가 그런 걸 왜 봐요? 그러면서 재개발이 되냐 안 되냐 그래. 지금 거의 막판까지 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관심들이 없더라고. 그리고 뭐 설명을 해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 뭐 용어 정도는 알아야지. 아, 이거는 이런 거고 저거는 저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뭐 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아예 얘기가 안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뭐 다반사예요, 다반사. 그런데 그게 자기 집을 걸고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재개발이든 뭐 뉴타운이든 재건축이든 자기 집을 걸고 한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전 재산을 걸고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일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뭐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업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그러니까 자기죠, 자기한테 옳은 방향으로, 뭐 나한테 손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그 보편 타당성을 놓고 봤을 때 합리적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봐. 그런 건 안 보고 요만한 거 있죠. 그러니까 무슨 뭐 시공사 사람하고 조합원 뭐 누구 임원하고 어디서 밥을 먹네. 응? 그 밥 먹는 돈이 다 누구 돈이냐? 우리 조합원들 돈다. 이딴 거 가지고 응? 아, 주변 시세가 오르냐고요? 옛날엔 올랐죠.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 좋을 때는 뭘 한다고 해도 다 올랐어요. 좋았던 시절에는 부동산이. 지금은 재개발이든 뭐든 뭐 뉴타운이든 하는 데는 그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 지금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분양이 잘 돼가지고 이게 100% 청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가지고 따져야지.
왜 안 오르냐고요? 그거 있죠. 왜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란 게 있죠. 예.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서로 이게 합의가 돼가지고 일치되는 점에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가령 여기 뉴타운 지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2007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여기가 이제 뉴타운 이제 고시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예. 그러면서 그때 구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뭐를 구입을 주로 많이 하냐면은 소액으로 투자해서 이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이제 빌라거든요. 빌라 거래를 많이 했어요. 빌라를 뉴타운 지정 전에는 평당 뭐 끼케야 1,000만 원이 안 갔는데 그게 3,000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10평 지분 정도 되는 게 한 25평 실평수 이렇단 말이에요. 25평, 그러니까 지분이 10평 되는 게 3억이란 얘기지. 그때는 그렇게 해서도 사는 게 이익이었던 게 조합원 물량이 옵션도 좋고 그때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2008년 이전이라서 조합원 물량 받아갖고 팔면 바로 그 이상 되는 프리미엄을 받고 차익을 남길 수가 있었는데 그걸 노리고 이제 그런 빌라나 이런 가격들이 미친 듯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가격에 거래 절대 안 되죠. 지금도 물론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빌라 같은 거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평당 3천씩 주고 3억에 산 사람이 3억에 내놓으면 팔릴까? 절대로 안 팔리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뭐 옛날처럼 2000년대 중반 때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고 그랬으면은 팔리지. 뭐 3천이 아니라 4천까지도 가도 팔리지. 지금은 근데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안 온 거지.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뉴타운이나 뭐나 자기 전 재산을 놓고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사업이란 게 재개발이나 이런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파트가 세워지는지 예, 요거 정도는 아셔야 되겠다 싶어갖고 오늘 개요, 그래서 내가 개요라고 돼 있죠. 이 수박 겉핥기식이지만 이 순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거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어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여기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해요. 이 법에 근거해서 모든 재개발이든 재건축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조합하고 흔히들 오해한 게 조합하고 시공사 지네들 멋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이 법에 준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그 법이에요. 법 프린트 해놓은 건데 이 카메라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돼 있죠. 이 법이 꽤 두꺼워요. 이만큼이요. 이 프린트가 95쪽인데 요 법률이 요렇고 요만한 분량의 시행령이 있고 또 시행 규칙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설명한 책만 간단하게 설명한 책인데도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하나예요. 700페이지가 넘네. 예. 이 법에 근거해서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이 프린트하기 귀찮아서 작년에 또 개정됐었어. 예. 그리고 뉴타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은평 뉴타운, 기름 뉴타운, 무슨 뭐 왕십리 뉴타운 한때 광풍이 불었었죠. 뉴타운은 그러면은 어떤 법에 의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냐면은 도정법 안에 특별법으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새로 만들어온 게 있어요. 흔히 뉴타운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 의해서 하고요. 그것도 제가 출력을 해놓은 게 있는데 요건 그렇게 많지 않아. 예, 대부분은 도정법에 근거를 하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용어의 정의하고 이제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뉴타운은 최초에 기획이 될 때 중대형 평형을 위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게 그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어떤 요 두 가지 법 이제 근간이 되는 베이스는 이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에 근거를 해서 하죠. 자, 그렇게 되고 이제 화면을 바꿔볼까요? 시험 범위에는 없는, 아니요, 시험 범위에 있죠. 공법에 있어요. 공법에 보면은 공법책도 있어. 내가 이거 원고 쓰면서 이 공법책도 참고했거든요.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공법에도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근데 뉴타운은 없지. 뉴타운은 아마 지금 책에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법, 이거 공인중개사에도 이게 몇 문제 나오는, 예, 문제고요. 주로 이것도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도 이거 지금 오늘 방송하는 개발 순서에 대한 그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시험 볼 분도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이제 그 공법 책에 있는 내용도 있고 공법 책에 없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화면을 바꿔 볼게요. 자,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 그래서 정비사업의 종류는 크게 5가지입니다. 네, 도정법에 정해져 있는 거는 이제 공인중개사 공법책에 있는 건 요 4번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뉴타운 사업은 없을 거예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게 있고, 주택 재개발 사업이란 게 있고, 주택 재건축 사업이란 게 있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란 게 있고, 뉴타운 사업이란 게 있어요. 과연 그럼 이게 무엇이냐? 요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거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흔히 옛날에 했던 이제 달동네나 판자촌 밀어버리고 이제 아파트 짓는 사업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달동네나 판자촌, 그러니까 옛날에 봉청동이나 난곡 이런데 산동네 막 판자촌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 다 아파트로 세워놨잖아요. 그게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그때 당시에는 뭐 다 뭐 판잣집, 뭐 무슨 블록집, 뭐 이런 집들 많았잖아요. 화장실도 뭐 집집마다 없고 마을 공동 화장실 이용하고 수도도 공동 수도 이용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요. 이 정도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간단하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럼 정비 기반 시설이 뭐냐 하면은 녹지나 뭐 하천, 공공용지, 공용 주차장, 뭐 소방 용수 시설 또는 뭐 대피 시설 등 뭐 주민 그 생활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 그런 거를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 주택가 이런 거 이렇게 오래된 주택가들 개발하고 이런 게 이제 대개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죠. 그럼 재건축이네. 주택 재건축은 뭐냐면은 요것만 달라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해.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뭐 예전에 반포, 뭐 구반포 요런 데나 뭐 개포동 주공단지나 네, 열혈팬 이르기철님 어서 오세요. 예. 자, 요런 데들, 그러니까 요런 데는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은 대체적으로 양호하죠. 근데 이제 아파트가 노후해가지고 주거 환경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뭐 재건축을 하는 거, 이건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차이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냐 불량하냐 요 차이예요. 예.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이거는 이제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이제 뭐 도시의 토지의 효율적인가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재래시장을 이제 현대화하게 뭐 지붕도 씌우고 뭐 깨끗하게 정비 다시 해가지고 뭐 하는 거 또는 다시 짓는 거 이런 거나 옛날 구로공단이 지금은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그냥 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이제 용도에 다시 맞게 도시 기능에 맞게 예, 개선을 하는 사업 이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뉴타운 사업은 정의는 합리적인 도시 기능 수행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뭐 장기간에 걸쳐 신도시를 건설하는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뉴타운 사업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거의 똑같아요. 흐름도 똑같고 근데 이제 개발 방식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고 그 나머지는 도정법에 의한 개발이다라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도 도시 재개발 사업하고 그렇게 크게 틀리진 않아요. 자, 요거 뭐 요 정도까지만 하고 중요한 거는 이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럼 이런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이나 뉴타운이나 이런 거를 어떤 근거로 하느냐 뭐 그거죠.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이라고 해놨는데 그럼 그 각 도시나 대도시 도지사나 시장이나 군수나 이런 사람들은 그 10년마다 한 번씩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5년마다 그거를 재검토를 해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군 구청 이런 데서는 그 일정 주기마다 이 도시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뭐 어떤 식으로 뭐를 발전시킬 건지 이런 계획들을 항상 만들거든요. 예, 거기에 의해서 아이씨 무슨 일들 다 나가네 재미없나 보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이런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정비 구역 무슨 재개발 지역 재개발 지구 뭐 이런 거는 시도지사 역시 대도시 시장이 그거를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재개발 지구가 이제 신정이 그러니까 지정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이제 그거죠. 맨 처음에 재개발을 할 때 뭘 하냐면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뉴타운이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맨 먼저 구성을 해요. 제일 먼저 구성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거를 시장군수 구청장에 의해서 이제 승인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요. 예. 그렇게 되고 나면은 추진위원회가 그래서 이제 설립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이 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조합.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이런 조합을 설립을 해요. 그 조합을 설립을 하는 데는 뭐 그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이제 보통 뭐 토지 등 소유자의 뭐 4분의 3 이상이 예, 뭐 오케이를 하고 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일단 다 뺄게요. 아까 책에서 보듯이 굉장히 두꺼운 내용인데
이번 시간에는 흐름에 대해서만 한다고 했으니까. 조합이 설립이 되고, 조합은 법인으로 설립이 되고, 법인이니까 당연히 정관 작성이 되죠. 네.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는 거예요. 어느 건설사에게 이제 맡길 것인가. 그거를 이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 사업시행인가라는 거를 신청을 해요. 사업시행인가는 뭐냐면은 이게 재개발이든 뭐든 가장 큰 산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조합 설립이고요. 두 번째가 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라는 건 뭐냐면은 조합이 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사업시행 계획서를 법정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는 절차를 사업시행인가 신청이라고 하는데, 그럼 사업시행계획서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간단히 말하면은 어떤 식으로 건축물을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설계 도면 이런 거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민 이주 대책 이런 거 뭐 보상 금액, 이주 금액 이런 거 얼마 줄 거냐 이런 거 정하고, 세입자 조사를 이때 다 해요. 세입자 조사를 하고 그들을 어떻게 이주를 시킬 것인가 이런 대책.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 계획도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설계도면 그릴 때 이제 같이 들어가죠. 이 건축물 높이 용적률에 대한 건축 계획, 이게 말 그대로 설계도면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허물었을 때 기존 건축물도 허물었을 때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거 들어가고, 그런 것 등등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가받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몇 번씩의 이제 수정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이게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게 사업시행인가 받는 데만도.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은 어떤 효과가 나냐면은 이제 건축 허가가 나죠. 건축 허가. 이 설계 도면이 오케이를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변 도로나 이제 건축할 때 필요한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그런 허가, 또는 재개발 지역 안에도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도로 점용 허가가 나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조합원들의 종전 토지 평가 시점의 기준일이 사업 시행인가 일이 이제 기준일이 돼.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 얼핏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마지막 근산 관리처분이란 걸 이제 인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관리처분은 뭐냐면은 이 정비사업 지역 내에 토지와 기존 건축물 처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라서 이게 이제 재개발에 꽂힌 단계예요.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하고,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보시는 대로 분양계획, 분양대사 자료, 뭐 어쩌고저쩌고, 건축물 추산액, 그러니까 사업성 뭐 이런 거 다 따져요.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그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 명세 및 사업 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의 명세. 네, 이거 명세를 빼먹었네. 이게 감정평가라거든요. 이때 그두 군데에서 감정평가 기관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을 해요. 그리고 이 총 사업비 추산액,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외 권리 명세.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보면 소유권에 관한 그 등기가 있고 소유권 외에 관한 사항의 등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외에 대한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그 권리의 명세는 뭐냐, 그런 거의 명세. 그 다음에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평가액. 이때는 뭘 하냐면은 그 주택 세입자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상가 세입자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손실보상보, 그런 추산금액, 손실금액 보상 추산액 이런 게 나오고, 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은 관리처분하기 전에 이제 조합원 분양을 하거든요. 조합원들. 근데 조합원들이 분양을 안 받고 난 현금 청산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현금 청산자의 이제 권리 명세, 권리 금액, 그 다음에 청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대지 및 건축물 분양 계획. 이건 일반 분양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분양할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 이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이거 하는데도 또 길면 몇 년이고 송사 걸리면 또 몇 년 잡아먹고 그래요. 그래서 재개발하는데 아파트 하나 세우는데, 그래서 보통 뭐 10년씩 걸리는 이유가 사업 시행인가 받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 관리처분인가 받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되게. 그래서 관리처분까지 받으면은 그 다음은 이제 쭉쭉 나가죠. 그 다음 단계가 주민이주 철거, 그 다음에 착공, 그 다음에 일반 분양, 그 다음에 건축물 다 지으면은 준공검사 받고 이제 권리 이전 해주고 등기 내주고, 그러면 이제 조합 해산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제 흐름도로 하면은 총 13가지의 이제 단계가 있는데,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하면은 그 지정된 정비 구역에 조합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승인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다음 맨 처음 하는 일이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했으면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가장 큰 산이 4번, 7번, 8번이에요.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뉴타운이든 다 똑같아. 조합 설립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받기가 어렵고요. 관리처분 계획인가 받기가 어려워요. 일단 사업 시행인가 받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이주하고 이제 기존 건축물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착공해서, 착공하면은 이제 착공지 바로 옆에다 모델하우스 지어서 일반 분양 공고해서 일반 분양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파트 다 지으면은 이제 준공검사 받고 이제 등기 넘겨주고 각 이제 청약자들한테, 그러고 나면 이제 조합할 일이 끝나서 조합이 해산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참 쉽죠? 이?